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그중에서도 아주 재미가 쏠쏠한 취재 뒷이야기를 듣는 최리포터 아니고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예. 야, 지금 이 시사본부 시작한 이래 유튜브 최다 접속자 수예요. 그만큼 이 불사조 기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많다, 이런 뜻인데, 자, 여의도 봉창 커플.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오늘 오전 뉴스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 이제 계속 오늘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 조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고요.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또 오늘 아침에 타사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어서 목소리로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는 부인하고 또 일부는 또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대부분의 거론된 사안들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후보가 공직자로서 예를 들어 부인의 그런 어떤 처신에 대해 가지고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땐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건희 씨가 직접 뭐 허위 경력, 이력 또는 뭐 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 그 진위 공방은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 내용은 본인이 일부 부인하고 일부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이게 결혼 한참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하게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권성동 의원은 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경위를 전혀 모른다, 사실 확인 후 선대위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그럼 이 여야 양쪽 선대위에서 뭐 관련된 입장 나온 게 있는지, 국민의힘은 어때요? 일단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입장문 내놨어요. 냈어요. 네,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 이제 변호사거든요. 네네. 입장문 내놨는데 지금 YTN 보도로 어쨌든 보도와 이게 커지고 인터뷰로 이 있습니다. 내용이 네.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경력 사항하고 그리고 수상 경력, 네. 두 가지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YTN이 지적을 네. 한 거잖아요. 일단 선대위의 입장문을 보면은 일단 경력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은 좀 착오를 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2002년부터 3년간 그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라고 적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 산업협회가 2004년에 세워졌다라는 거잖아요. 2년의 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워지기도 전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재직했다라고 적은 건데, 이제 재직 기간은 착오한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근무는 했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이게 가짜 수상 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 수상하고 회사에서의 수상을 좀 구별하지 않고 적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씨가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 출품을 할 때 같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꼭 김건희 씨를 빼고 수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 거죠. 이런 입장은 좀 내놨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토론회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관련된 질문이 나왔는데, 역시 좀 아까 이 대변인이 내놓은 입장문하고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다만 뭐 결혼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뒤지느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씨가 조금 이제 불만을 표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뭐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억울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부적절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의혹 자체는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기자들의 역할이 여기서부터 필요해질 것 같은데, 정말 그럼 2002년은 착오라 치고 2004년 뭐 그 전후 어느 시점이라도 실제로 게임산업협회에서 일했는지, 요게 이제 팩트 체크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 수상 관련해서는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출품작이 거의 끝났을 때다. 그러니까 별로 기여도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부사장 재직했으니까 회사가 탄 수상을 본인의 수상으로 이제 이력서에 적었을 수 있다는데, 정말 기여했느냐 아니냐, 이게 또 이제 대중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최 기자님 뭐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일단 국민 앞에 과거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라, 이 정도 톤인데, 어찌됐든 지금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불거졌던 그 수상 경력, 이력 등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는 사실로 좀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전화를 여러 통 돌려봤는데 오늘 당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다들 분위기 좋아요. 그 전화 통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주로 의원들의 목소리가. 그렇죠. 우리가 굳이 여기서 뭘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 우리가 나서지 네. 않아도 될 것 네, 같다. 김건희 씨 본인이 너무 많이 뭘 해줘서 더 여기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지금 흐름대로 그냥 가도 될 것 같고 이거 인터뷰 외에도 지금 다른 언론들하고도 계속 뭐 여기저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까지 했을 때 이제 점점 등판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게 있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등판하는 거 아니냐? 자, 이 권성동 의원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이게 좀 김건희 씨가 선대위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YTN과 인터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이 관련 상황이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오전에 쭉 기자들 입장에서 다 알아봤어요. 궁금하겠죠. 네, 취재를 쭉 해봤는데 일단 제가 한 4-5명 통화를 해봤는데 주요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제 뭐 사전에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 다 몰랐다.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인터뷰에서 또 몰랐다라고 했잖아요. 네.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일 왜냐면 가능성이 높다. 네, 전체적으로 좀 총괄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핵심 음. 측근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몰랐다라면은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 해명, 그러니까 아까 이제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 입장문이 네네. 금방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8시 32분. 오늘 아침에. 네, 그리고 8시 34분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와요. 지금 예. 공지방이 2개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공지방이 하나가 있고 윤석열 후보 선대위 공지방이 또 하나가 있어요. 기자들이 참여하고 네. 있는. 근데 이제 8시 32분에 하나, 34분에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해당 기사가 출고된 시간을 제가 보니까 예. 오전 4시 54분입니다. 그때 출고가 됐어요. YTN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금방 공지문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보니까 대변인단들이 회의를 굉장히 빨리 해요. 대변인단의 매일 아침 회의 시간이 오전 7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상으로 보자면은 충분히 그 보도를 보고 나서 회의를 하고 4시 때 보도를 출근해서 보고. 네, 입장문을 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선대위에서 사전에 몰랐고 결과적으로 나온 보도를 보고 이후에 대응해서 입장문을 낸 걸로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입장문 내용도 온도차가 좀 있어요. 김건희 씨가 얘기한 거랑. 김건희 씨는 보면은 뭐 조금 일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네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돋보이려는 마음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죄라면 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욕심도 죄라면 시인하는 죄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선대위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좀 과도한 의혹 보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입장차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취재를 할 때 이런 네네. 의혹 보도하고 일반적인 인터뷰는 좀 다르죠. 인터뷰는 정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사전에 뭐 대략적인 주제도 좀 공유를 하고 시간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의혹 보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의혹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취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당사자한테 입장을 해명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도 마찬가지 구조를 거쳤을 거예요.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즉각 응답을 안 했으면 그냥 뭐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을 네네네.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또 뭐 서면으로 답변했을 수도 있겠죠. 부정했다든가 네, 그런데 인정했다든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명에 김건희 씨가 응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제 뉴스버스라는 매체에 인터뷰를 할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거든요. 그때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 후보 측근들이 얘기를 한 건데 이 김건희 씨가 좀 대장부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떤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특히 이제 사업과 관련된 일이라면 후보하고 별로 상의를 하지 않고 이제 자신 혼자서 결정을 많이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뷰 같은 것들도 자신의 개인에 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주도적으로 그냥 인터뷰에 응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그런데 지금 아까 최영찬 기자 얘기를 보면 이 보도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핫 이슈가 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매우 기분 좋아 보인다. 그럼 아까 포인트 4군데 전화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급박한 느낌이 있습니까? 조금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고 역시 이제 복합적인 반응들인데 전반적으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들은 얘기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전해드리면 일단 이런 식이면 굉장히 큰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가 봤을 때 조금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없었다.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소개로 이런 것들이 간 거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좀 벗어난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돋보이기 위해서 그런다느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좀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좀 걱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소위 비교 우위 전략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서 한 얘기도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배우자 검증도 해야 되지만 결혼 전일을 어떻게 책임지냐. 요거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따와가지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자신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내용 자체는 이제 표현 그대로 전해드리면 쉴드 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재명 후보가 전과자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한 말이 있어서 그걸 인용한다 그러면은 대응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비호감 대결 이런 구도에서는 오히려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인터뷰와 의혹 제기로 인해서 김건희 씨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요거에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원래는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등판을 해야 된다. 뭐 배우자 모임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양금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반면에는 의혹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건 좀 부담이다 이런 의견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오늘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난이 모델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이 강난이 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조용한 내조를 하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에는 공식석상의 모습을 안 보였죠. 그렇죠. 거의 나서지 않는 그런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공식 등판하기보다는 후면 지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로 취임식에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또 오마이뉴스랑 김건희 씨가 아마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이거는 다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한 걸로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의견 제시가 있어서 조율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경향하고 세계는 왜 인터뷰 안 합니까? 저희도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트라이 해봅니다. 세계를 좀 기대해 보죠. 다음 주에. 자, 이게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책임론에 대해서 양당 입장도 다르고 아까 이준석 대표처럼 결혼 뭐 전 이야기 아니냐. 자, 여당에서 이 정치적 파장이 좀 이제 이 반짝 이슈로 보고 있어요.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조금 가지 않겠냐는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동안 너무 베일에 쌓였고 신비주의였는데 뭐라도 좀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단건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 언론이 좀 따로 붙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거로 불을 계속 지펴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여당 쪽에서는 그 김 씨 일가 그 윤 후보의 처가댁 관련 이슈를 계속 파고 있었는데 그것과 지금 파는 것과 또 별건인 거에서 어쨌든 본인의 입장이 나온 이슈가, 건데 국민들 보기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이 이슈를 계속 며칠 이번 주 정도는 키워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또 잘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대위가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은 금방 잘 대응해서 이 위기를 넘길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헤매는 모습이 보일 텐데 자중질환이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의 이런 역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뭐 여러 가지 정책 메시지도 내고 있고 하지만 또 상대에 대한 뭐 검증을 빌미로 한 네거티브도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선거 때마다 자책골 아니겠습니까? 자, 얼만큼 잘 수습하고 관리하느냐 선대위의 역량이다. 최 기자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슈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터졌을 때는 뭐 보도가 많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오히려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 사무총장이 강하게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제 반박 부인 해명을 하면서 일이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른바 권성동 술자리 발언 논란. 요거 일부에서 이제 내용 간단하게 짚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민주당의 입장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뭘 더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건 특정 유튜버들이 일단 한 거라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본인 그 해명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쪽 스피커 역할을 하는 이제 공식적인 뭐 의원이나 보좌진이나 당 관계자가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좀 약간 활용해서 외곽의 스피커들, 그렇죠. 외곽 스피커를 좀 활용하는 것 같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뭐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없다. 그럼 야당 쪽은 이거는 뭐 해프닝으로 넘어갑니까? 뭐 해프닝이라기보다 일종의 뭐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좀 권성동 의원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어제 오전에 좀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기자도 갔었거든요. 강릉에 보냈기 때문에. 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식당 있었느냐. 이름까지 다 나와서. 네, 비슷한 얘기가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술자리가 워낙 이제 그 방역 지침 때문에 쪼개서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장소에서 소수가.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었겠죠.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은 안면이 있으니까 네네.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좀 덮고 넘어갔는데 일부 언론사들이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강릉 쪽에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본부 기자를 활용해가지고 취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저도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래서 좀 제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경찰 쪽이잖아요. 경찰이잖아요. 경찰 출동이 있었다라는 네네.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릉서 상황실장하고 이제 저희 후배가 통화를 했는데 출동 사실은 있다 그 식당에.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확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 관련 건이냐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고요. 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사를 안 쓰게 됐던 거는 이게 공방 과정까지도 가지 못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뭐 성폭행 관련된 네네. 어떤 주장이 난무할 때는 공방으로도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주장하는 분의 어떤 말이 A의 근거가 주장, 있다라고 B의 주장. 네, 생각이 들면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피해자가 네. 나타나지 않았다. 권성동 의원이 성희롱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성희롱 대상이 이제 누군가의 부인이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런 인터뷰가 나오면은 이제 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입장문을 봐도 또 그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의 네. 지인이다 이렇게 돼 있더군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과한 상태로 볼 수가 있고 피해자가 나선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요. 피해자가 없다. 자, 일단 뭐 키는 경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출동한 바는 있다.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 이 신고 접수의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앞으로 뭐 취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복민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당협 조직위원장 임명이 보류가 됐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전복민 의원의 복권에 대해서 답한 바가 있는데 그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죠. 철회가 된 게보다 이제 유보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현직 국회의원이 복당을 할 경우에 자진 탈당을 하면 복당하는 건 시도당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형사사건 문제가 다 해소되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시당에서 복당이 됐는데 복당이 되면은 현역 국회의원이 복당이 됐을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무소속 당선돼서 들어오자마자 저도 당협위원장을 받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 관행에 따라서 최고위원회 이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올린 거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좀 더 보류를 하고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보류가 된 겁니다. 네, 최근에 이 박덕흠 최승재 의원 임명 철회 논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의원이 아니라 이제 저 선대위원장 논란도 지난주에 인사 뭐 이제 영입 논란이 있었는데 자, 전복민 의원 복당에 대해서 철회는 아니다. 유보된 것이다.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 이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전복민 의원 복당 문제 어떤 논란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어제 안건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이렇게 안건으로 올라온 건데 이 조직위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위원장이 돼야지 당협에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특정 지역구에. 네, 근데 이거는 보통 국회의원이라면은 다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 즉 당협위원장이다. 이렇게 그냥 관례적으로 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임명해달라고 했냐면 탈당했다가 복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복민 의원이 왜 탈당을 했었냐면 작년 12월인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일종의 이제 증여를 불법 증여를 받아가지고 뭐 재산을 증식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부동산 문제가 뜨거울 때죠. 지난해 연말.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취재하러 온 MBC 기자한테 이 전복민 의원의 아버지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기사 쓰지 말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합니다. 기억들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복민 의원 아버지는 지금 검찰에 송치까지 된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난 2일에 복당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 지난 2일에 복당이 됐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저희도 뭐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소위 파업을 했던 날입니다. 그래요. 파업을 해서 제주도에 가 있던 날이에요. 그러면 전복민 의원이 논란이 돼서 탈당을 했는데 복당을 하는 과정에 당 지도부 특히 당대표는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대표 몰랐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최고위원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럼 이게 누가 한 거냐 이제 예. 좀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부산시당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어서요. 네. 근데 부산시당에도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산시당의 시당위원장이 백종원 의원인데 예. 전혀 몰랐고 중앙당에서 처리가 돼가지고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동료 의원이 들어왔으니까 축하해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중앙당의 이 조직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조직국에서. 그러면 이제 지도부도 안 하고 조직국에서 했다. 이제 이 부분부터가 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거 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봐라 이렇게 네. 지시를 내리고 보류도 시킨 겁니다. 두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복민 의원이 복당만 된 게 아니고 지난 6일에 복당하고 딱 4일 뒤에 부산 지역 본부장을 맡아요. 선대위에. 네네. 윤석열 선대위에 그러니까 당직을 맡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상하잖아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데 복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럼 무슨 부정적으로 얘기냐면 얘기했네요. 역시 나도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삼위일체 구도라고 가끔 기사에 네. 표현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도 몰랐고 김종인 위원장도 모르는 구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네, 이건 결과적으로 또 다시 한번 네. 예전에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이준석, 김종인 연합과 네네. 윤석열 이 간의 갈등으로 또 다시 예. 한번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도 됩니다. 그래요. 이 선대위 본부장이야 뭐 선대위 문제지만 복당이라 하면 탈당한 사람이 복당하는데 당대표가 모르면 흔히 결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해명은 이렇게 해요. 네. 만약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원래 시당 차원에서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논란이 된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짚어보라고 한 거죠. 그래요. 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오늘은 야당 이슈가 너무 많아서 또 여당 얘기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난 주말을 거쳐서 이제 월요일까지 지금 경북을 다녀온 과정에 전두환 시절에 경제는 분명히 성과다. 그리고 이 입장은 또 굽히지 않았어요. 논란이 이어지니까 이 지나친 흑백 논리로 하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 지금 이제 비판 여론도 있다고 하고 이 논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비판 여론이 생각보다 많은데 많아요. 일단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인 만큼 네.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분은 많진 않아요. 일단은 이상민 의원 정도가 이제 내가 한번 제동을 한번 걸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전두환 씨를 인정하는 듯한 물론 경제라는 한정을 했지만은 그런 발언을 우리 당 후보가 할 수 있냐 이건 좀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참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불필요한 말이었다. 사족이다. 오늘 라디오만 해도 다들 어제도 오늘도 다들 불필요한 말이었다 정도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TK인데 TK에서 그분이 또 갖는 상징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발언은 지역 특성상 지역 특성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 반응이 좀 거세서 아니 윤 후보가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경제는 잘했다는 뭐가 다르냐 하면서 기억상실증이냐 이중인격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세가 되게 세게 맞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논리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반대 예를 들어 이거죠.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때 당시는 이제 뭐 5.18과 뭐 독재 빼면 다 잘했다. 뭐 정치 군사 쿠데타를 빼면은 정치는 잘했다. 그것도 이제 호남도 인정한다. 이런 발언이 좀 포인트였던 거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다 욕을 하다가 뭐 경제는 조금 성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여서 이게 다르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한 건데 그래도
굳이 하지 않을 발언을 한 거 너무 나갔다 이런 반응이 좀 그러니까 당내에서 좀 많습니다. 프레임 싸움에 네. 엮이기 쉬운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아까 이제 최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디테일을 보면 좀 발언 다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크게 딱 뽑아서 보자면 그냥 전두환 잘했다 이런 정도로 단어를 전두환 딱 경제 뽑을 수가 잘했다. 있잖아요. 전두환 정치 잘했다. 이렇게 네.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한번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노재승 위원장이 네. 이제 못 밀어내고 있었던 게 국민의힘에서 노재승 위원장이 나가게 되면은 조동현 교수건이랑 또 똑같이 된다. 이제 똑같은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게 된다. 이런 걸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버텨보자. 이번에는 반대로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아하.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 기자님의 해안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이 발언 실언입니까? 전략입니까? 저는 실언 같은데 네. 선대위는 아주 일부 관계자는 나름의 전략적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워낙 경제 지금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 경제 강점 찍고 있다 보니까 있죠? 그것도 네. 있고 사실 또 주말 전에 그 유한기 본부장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 뉴스를 많이 덮고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발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부 조금 전략이 들어간 것도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논란의 있습니다. 발언을 던진 것이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드러나겠죠. 자, 지금까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